거의 완전히 분홍색 연기인데요? 예. 소각장이 밀집한 마을에서 발생한 집단 암. 갑작스러운 이웃의 죽음. 그리고 남은 주민들은 슬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우리 영감도 폐암으로 죽었지. 둘째 시동생도 폐암으로 죽었지. 시아주분이도 폐암으로 죽었지. 여기 연신의 형제도 폐암으로 죽었지. 저 송신의 내우도 폐암으로 죽었지. 폐암으로 죽었다. 소각장으로 인한 그 영향이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원인 규명. 우리 아저씨가 왜 죽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왜 죽었어야 되는지 환경부에 명확한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죽음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지난 10월 말 북이면에서는 또 한 명의 주민이 사망했습니다. 119를 불러가지고 갔는데 병원에서 한 달 만에 그냥 죽어서 장사 지냈어. 저때 급성폐렴으로다. 소각시설 인근에 위치한 마을. 김경순 씨의 남편도 5년 전 방광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저작년에 암 수술해갖고 지금 갠신이 그냥 저렇게 그냥 사는겨.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거를 안 볼까, 만나 그 걱정. 저 연기를 언제나 안 보나, 안 보고 죽을 날이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요. 진짜 솔직한 얘기예요, 이거는. 내가. 북이면의 또 다른 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두 소각시설 영향권이 겹쳐진 이 마을은 10년 새 폐가가 늘었다고 합니다. 여기 이 집도 두 분 들어가시고, 여기도 암으로 들어가시고, 폐하고 여기 합병증이지 뭐. 아까 마을 회관 뒤에는 저 유방암 걸려갖고 이제 지금 거기 가서 치료하는데 오늘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옆에는 그 폐암으로 들어가시고. 그럼 이 마을에 몇 분이나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많지요, 많은데 내가 이제 한 10년도에 한 10분, 10사람인데 네. 살아있는 사람 3사람이고 7분이 들어가셨어. 깜짝 놀랐어. 왜 이게 동네 마을도 이거 한 집까지 한 얘기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15년 전 북이면으로 이사온 유민채 씨. 한 소각업체의 증설 후 마을 환경이 심각하게 나빠졌다고 합니다. 최근 5년에서 10년 사이 암으로 사망하신 분들 숫자를 조사를 했는데 19개 마을에서 60명이 암으로 사망하셨다고 했죠. 제가 암종별로다가 통계를 나눠봤어요. 근데 가장 많았던 게 폐암이 31명이었어요.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깜짝 놀랐죠. 2018년 유민채 씨가 직접 조사한 결과 10년 새 암으로 숨진 주민은 60명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북이면 전체 51개 마을 중 단 19개 마을만 확인된 것입니다. 북이면에 위치한 세 곳의 소각시설. 하루 처리하는 폐기물의 양은 약 543톤에 달합니다. 1999년 15톤이었던 북이면의 총 소각량은 현재 36배 증가했습니다. 대한민국 면적의 1%도 안 되는 작은 마을에서 전국 폐기물의 약 6.5%가 소각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암발병이 소각시설과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암 걸려갖고 뭐 죽었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니까 그렇지, 칼슘한 근거가 또 있어? 그거 아니야. 맥구 갖고 문제를 삼아갖고 여기 암 걸려서 죽었다고 하면 내 가만히 안 둬. 억울한 거야, 솔직히 말해서. 소각시설이 몸집을 불리는 동안 정부는 무관심했고 불안은 주민의 몫이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입지가 됐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명은 나몰라라 하고 정부에서는 관리 감독도 안 해주고 주민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잖아요. 이건 정말 잘못됐다. 그래서 반대 운동도 적극적으로 하게 됐고 주민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2019년 4월) 북이면 주민 1,500여 명은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해달라며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원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소각시설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건강 영향 조사였습니다. 예산 약 10억 원에 투입됐고 2019년 12월부터 1년에 걸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북이면 주민 건강영향조사 연구 책임자였던 김용대 교수. 이번 조사 중 눈에 띄는 결과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허다해요. 이게 그 카드뮴이 사실은 뭐 이제 신장이나 그 뼈 같은데 이상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암 발생을 유발하거든요. 그 중금속, 유해 중금속 중에 카드뮴 농도가 북이면 지역이 그 조사 지역 사람들보다 훨씬 높았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이 카드뮴 노출이 그 최근보다는 과거에 좀 많았다. 이제 이런 걸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각시설과 가까울수록 소변 속 카드뮴 농도가 높았습니다. 북이면 주민의 암 사망률은 대조 지역, 전국 충북 대비 약 20에서 30%가량 높았고, 특히 남녀 모두 폐암, 대장암의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소각시설이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환경부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이 소각장과 북이면 지역 주민들의 특히 그 암 발생과의 연관성을 조사를 했는데, 소각장으로 인한 그 영향이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민 몸속에서 나타난 건 이제 특이하게 그 유의하게 나타난 물질이 요즘 카드뮴, 그 다음에 다환 방향적 탄화수소의 그 대사체 물질, 이런 것들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그런 것들이 그 소각장에서 배출된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특정 소각업체가 과거에 2번이나 다이옥신을 초과 배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이옥신이 초과 배출된 건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도 다 네, 고려돼서 결과가 나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한 번에 이례적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과거에 그런 초과 배출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기존의 그 규정을 어겨서 초과적으로 배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한 번에 그 위반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 기간 동안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또 판단하는 것도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그쪽에서 저기서 당시에 연기가 났던 거. 그렇죠. 쫓아와서 저 밑에 가서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차례예요, 이게. 당시 어떤 이게 색깔 좀 한번 봐보세요. 그럼 완전히 분홍색 연기인데? 네.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을 놓고 있느냐고, 여기서 이물질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이 주민들은 이렇게 나오니까 불안해 떠는겨. 과거 특정 소각업체의 유해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부분들이 뭐 좀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제가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공시된 이게 이제 감사 보고서예요. 2017년도를 보면 239억, 이게 폐기물 처리 수익이 있어요. 폐기물 처리 수익에서 365일 가동을 했고, 이렇게 나눠보면 2017년도 적발되기 이전까지는 과다 소각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들로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폐기물 처리 수익이라는 것 있잖아요. 요거는 말 그대로 들어온 양을 비례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뭐 부가가치가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폐기물 처리 수익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고, 요거는 이 에서 공개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가정하고 이 정도의 물질이 이 정도의 수치로 배출이 됐다는 걸 그 역학조사에 반영을 한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는 다를 거예요. 해당 연도의 폐기물 처리 수익과 킬로그램당 처리 비용만 알면 일일 소각량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허가받은 일일 폐기물 소각량은 2017년 기준 약 353톤입니다. 최대 법적 허용 기준인 130%를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 업체는 2017년 이전에는
허용 기준치를 넘겨서 하루에 200톤 이상까지도 과다 소각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용 기준치를 넘겨서 소각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청주시 관계자에게 문의했습니다. 그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방지시설이 한 개의 세트로다가 설치된 건데 과다하게 소각을 하게 되면은 오염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배출될 우려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일 폐기물 소각량을 살펴보면서 또 다른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법적 기준치를 준수해서 소각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바로 북이면 주민 건강 영향 조사 시기와 겹쳐집니다. 북이면 주민들은 최근의 공기질이 전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공기가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지금만 같아도 괜찮지.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현재는 조심하고 있는 중이거든. 아직 거기가 재판 중이고 있거든. 지난 조사 기간의 대기 환경은 평소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환경단체는 말합니다. 건강 영향조사 하는 기간에는 사실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환경부를 비롯해서 전문가들이 계속 여기를 주시하고 있고 토양 조사하고 대기 조사하고 주민들 건강도 조사하고 이러는 와중에 평소대로 과다 소각이나 뭐 성상이 안 좋은 제품, 물질 뭐 이런 걸 소각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지금 작년에 조사한 데이터는 그렇게 정확한 평소에 수치는 아닐 것이다. 대기 환경이 달랐을까요? 과거 북이면 소각시설에서 근무했던 제보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환경부가 온다고 알고 있었고 저감 운영을 하기도 했었나요, 당시? 그렇죠. 배출구에 가스 배출구에 배출기를 갖다 대고 이제 측정을 하는 걸로 봤어요. 네. 근데 그 상태에서는 거의가 우리가 이제 완벽하진 않지 수원을 운영하는 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니까 그 무리들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에서. 결국 대기오염 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상황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전국 최초로 집단 암 발병의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받았던 익산 장전마을. 당시 책임연구원이었던 김정수 소장과 북이면 지역을 찾아가 봤습니다. 대기 중에 노출되는 것은 기상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연속 측정을 통해서 대기가 안정화되어 있을 때 어떻게 노출이 되는가 이런 것들도 잘 파악해야 되는데 뭐 계절별로 또 3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실제 주민들이 어떻게 노출이 되는가 파악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사 결과서를 보면 대기 환경은 봄, 여름, 가을에만 3일간 1회씩 측정을 했습니다. 시료 채취 기간이 짧았다는 겁니다. 다른 전문가는 인체 내 대기오염 물질 농도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낮게 측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기오염 물질들은 뭐 중금속이라든가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의 대기오염 물질들은 기체 상태로 많이 발생을 할 거고요. 대부분 인체 유입되더라도 인체 반감기가 수주일 내로 짧습니다. 그러다 보면 노출 당시에 어떤 오염물질의 그 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가 없고요. 당연히 과소평가되고 기준치 이하로 나타날 개연성이 큽니다. 토양에서의 시료 채취도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환경 노출 조사가 굉장히 좀 부실하게 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주변 지역 토양이 어떻게 오염되어 있는가를 보려면 농작지에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농작지는 경작을 위해서 비료도 넣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결국 실제 주변적으로 오염된 물질이
여기에 내려가지고 계속 쌓이는 게 아니라 계속 갈아엎기 때문에 그러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장소에서 채취를 한 결과가 되는 거죠. 환경부는 유해물질의 배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소각시설과 암발병의 인과관계가 제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시료 채취와 채취 기간은 과학적 근거에 맞춘 방법이었는지 주민들은 반문합니다. 익산 장전마을의 경우 과거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새로운 조사 방법을 찾아서 추적했습니다. 장전마을의 경우는 침적된 먼지, 그러니까 먼지라는 것이 세월에 따라서 쌓이는 게 다 기간별로 다를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시기별로 발화 시점이 서로 다른 솔잎을 이용해서 유해물질의 노출이라든가 배출 시기를 반영하도록 간접적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과거의 오염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그 환경 시료라든가 검체가 있다면은 그거를 잘 찾아봐서 간접적으로 그 증명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환경부는 소각시설의 과거 노출 자료 확보가 어려워서 누적 노출 평가를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확보를 못한 것일까요? 환경부는 조사 대상도 아닌 북이면 주변의 공장이나 폐광산의 영향을 지목합니다. 폐광산이나 그다음에 아스콘 공장 그리고 오창 산단에서 오는 대기 물질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지금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서에 언급된 북이면의 폐광은 2곳, 그리고 취재를 통해 2곳을 더 발견했습니다. 폐광산 지역을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북이면 석화리의 폐광은 농가 옆 과수원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산이 아니요, 가수원을. 요 부근에 네. 수직으로 들어가는 굴이 있었고, 네. 그 우리 창고 뒤에, 네네. 창고 뒤에 그 금 채굴을 하면은, 네. 그 이제 금을 이제 선별하는 네. 저기가 있었어요. 아버님 여기서 몇 년 사신 거예요? 여기서 한 45년. 여기가 외정 시대 때 그때 폐광 저기 금광이 있었다는데 저희가 왔을 때는 폐광이 돼 있었지. 폐광 바로 옆에서 수십 년을 살고 있지만 평소 건강하다는 주민. 폐광산은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다 지하수를 다 그냥 먹었었으니까 저기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 물을 먹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지. 지하수 직접. 지금 상수도가 여기도 들어와 있으니까. 또 다른 마을을 찾았습니다. 주민의 말에 따르면 마을 관정을 통해 지하수를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에 예전에 폐광이 있었다고. 아, 폐광은 저 앞선에 다 있죠. 저 너머로. 선암리하고 석화리에 폐광산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건강이 안 좋아졌을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거는 폐광 때문에 여기는 옛날에 일정시대 때 금광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오래됐는데 그것 때문에 불하게 그것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생긴 건 아니고 아무렇게도 저기를 하기 때문에 소각장 때문에 그 매연이 아무렇게도 일로 날라오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겠지. 폐광 때문에 그러시면 옛날에 어른들이 다 일찍 돌아가셨길래 폐광하고는 상관없어요. 북이면과 대조 지역이었던 미원면의 상황은 어떨까? 광해관리공단에 따르면 미원면에는 6곳의 폐광이 있습니다. 폐광산이 있다고 그러던데 여기 어디 폐광산이요? 저쪽에 미리 가면요 저기 나무 빈대 있잖아. 저기요? 네. 그 커브물이 이렇게 뚜랑 도는데. 네네네네. 거기 굴이 있어. 아 여기다. 지금도 폐광에서는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폐광산의 영향을 지목한 환경부. 그런데
미원면의 카드뮴 수치는 부기면보다 낮았지만 폐광산은 오히려 많았습니다. 폐광산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폐광의 영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이 폐광이 위치하는 데서부터 거꾸로 이제 영향을 준 곳까지 추적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폐광에서 나온 이제 유해 성분들이 지금 예상된 피해가 예상되는 조사 지역이 되겠죠. 조사 지역에까지 흘러갔는지 확산이 됐는지를 검토를 철저하게 해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지하수라는 게 뭐 아무데나 흘러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위치상 이게 대략적인 지형으로 봤을 때는 이쪽이 평야지대니까 그래서 그 영향이 뭐 예상은 되지만 사실은 이 소각장이 훨씬 가깝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바로 그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폐광산의 침출수는 지표수로 흐르다가 지하수로 스며들게 됩니다. 부기면의 수질은 어떨까? 이제 수질 검사 관련 내역 해가지고 그 10년치 자료를 지금 조사해 봤었는데 저희 수질 검사상에서 접수됐던 내용 중에서는 이상이 불합격했던 내역은 없었습니다. 이번 부기면 주민 건강 영향조사 결과에서도 폐광산 주변보다 오히려 특정 소각업체 주변의 소변 속 카드뮴 농도가 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광산에 영향이 있다라고 하려면 사전에 폐광산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는 조사가 있었어야 되고 조사 결과로서 나타난 걸 가지고 폐광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 폐광산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환경부의 건강 영향조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 이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아마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저희가 그 결과에서 명확하게 인과성이 없다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고 그렇게 내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근거가 제한적이다라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려놓은 것이고 그 안에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그 제한된 부분, 그러니까 부족과 한계를 보충해서 추가를 한다는 그런 열려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여지를 두고 저희가 보고서를 기술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환경부와는 독립된 역학조사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가 이제 주민 청원이 들어오면 그때 그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면은 이 연구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환경부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이 연구 책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독립적일 수가 없어요. 그 영향력 안에 있고요. 환경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난 10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한국역학회의 검증이 끝났습니다. 현재의 조사를 기반으로 검토했을 때 소각장과의 인과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암 발생을 유발하는 노출원을 정확하게 식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결론입니다. 역학회도 현재 보고서에 기초해서 검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의 결과가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역학회에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내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의 한계에 대해 전 환경부 관계자는 말합니다. 지금 소각장 넓히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성주에서 소각장 때문에 건강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죽어버리면은 언제 온 전국 난리가 나는 거죠. 그 헌법이 대안이 없는 거거든요. 현재는. 왜냐하면은 김포고물대리 같은 경우도 지자체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우연히 우연을 거쳐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냐?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남자, 여자의 폐암 발생 유의하게 높고 또 소각장에 관련돼 있는 생체 지표가 세 가지가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보면 높고 또 거리와 관계에 의해서 가까우면 가까울 수 있고 이거는
자료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증거는 소각의 여러 가지 유해 물질에 노출된 증거가 지역 주민들한테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영향, 암 발생, 특정한 암종의 폐암 발생이 두드러지게 높다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인과관계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사할 만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연관성이 많다고 알려진 비호지킨 림프종. 김연자 씨의 남편은 부기면으로 귀촌한 지 1년도 안 돼서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퇴원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저씨도 웃었어요. 처음엔 비호치킨 림프종 이게 뭐냐. 내가 생활 습관을 술 담배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랬는데 내가 왜 이 병에 걸렸냐. 진짜 웃었어요. 기저질환 없이 건강했던 남편. 부기면으로 이사간 지 2년 만에 주검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저씨가 왜 죽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왜 죽었어야 되는지 환경부에 명확한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젠 김연자 씨도 2년 전부터 원인 모를 피부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까지 죽어나가도 이게 증거가 묻히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내가 솔직히 이 환경암이라는 걸 사람들이 겪어보면 내가 왜 우는지 그 사람들이 이해할 때 되면은 그때는 늦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환경부는 소각시설로 인한 영향이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즉,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소각시설과 암 발생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조사가 부족했다고 시인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추가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새로운 설계와 조사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겁니다. 주민을 위해 시작한 조사입니다.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조사가 되길 바랍니다.